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8월 10월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다른 강의는 아니고요. 8월 5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 큰 폭락이 한번 왔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보다 몇 곱절 많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여파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주린이 분들이 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공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테마주들이 강할 때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외면하는 K증시 하반기 수익 역전하기, 계속 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제가 이제 7월 17일 날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길래 조정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보면 조정이, 어떤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걸 조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월 17일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은, 자, 요 7월 17일 코스피 차트를 좀 더 길게 옆으로 누이면 이게 주봉이네요. 자, 일봉으로 갔을 때, 자, 7월 17일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5일선이 여기서 일단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아예 그냥 5일선을 그냥 쭉 내려 올리죠. 내리죠. 그 차트를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5일선을, 이게 왜 조정을 받았겠어요?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거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여러분들 예상을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조정인 거 왜 몰랐겠어요? 근데 이 조정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말도 안 되는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신기했던 상황이었지.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떨어질 때 경기 침체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내가 선을 좀 굵게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자, 좀 바꿔놨는데, 다시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는 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장을 보면 차트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떨어졌길래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미국장 맞춰서 적당히 좀 떨어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더니 좀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게 8월 2일이니까 이게 금요일 날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참 어이가 없죠. 미국이 경기 침체고 거기 무슨 미국이 망하듯이 이슈가 그렇게 터질 것처럼 엄청난 공포를 줬는데, 막상 미국장 열리니까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일봉 미국장.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주고 그냥 하락 연자로 이쁘게 내려왔네요. 얘는 이쁘게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과하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 N자인데, 그럼 적당히 여기까지만 빠지든지, 그쵸? 여기 한 2550까지 빠지면은 그래도, 그래, 우리나라 치고는 그래도 미국장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을 건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하루 종일 떨어졌죠. 막판에 조금 반등 줬지, 그쵸? 여기 꼬라지 달잖아요. 막판에 조금 할 때 하루 종일 아침에서부터 무슨 종목들이 10% 떨어지는데 10%가 끝이 아니었죠. 15%, 20% 떨어진 애들도 있었고, 대형주들은 10%씩 떨어지고. 그랬던 이 날의 그 공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장이 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어요.
이때 공포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8월 13일인데 15일 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그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장이 지금 박스권 저항대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박스권의 저항대에서 지금 자 아까는 다우존스로 본 거고요. 자 나스닥 봤을 때 나스닥 17,000, 17,500, 17,700 다 저항권이에요. 다 저항권이니까 이거를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8월 13일서부터 14, 15 그러니까 PPI 지수 오늘 13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CPI 지수 발표 내일 9시 30분이죠. 그 이후에서도 소매 판매 지수부터 해갖고 막 지표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일단 지금은 안 열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볼 때쯤이면 지표가 나왔겠죠. 저의 예상으로는 이 경제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안 좋을 정도로 예상보다 너무 하회하거나 그렇다고 뭐 예상보다 너무 좋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내에서 예상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않으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는 좀 미적미적한. 근데 시장에선 그렇죠. 뭐 CPI 지수가 뭐 예상치보다 0.1이 좋았다 나빴다 그것 때문에 물론 일단 좀 떨어지면은 아 물가 지수 좀 좋아졌으니까 물가 잡히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과거에서는 그 또 내려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막 올라가야 또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아니, 금리 인상이죠. 올라가면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시끌시끌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다 보니까 일단 이 시장을 그러니까 그 지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지금 눈치 보기 중에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 그냥 예상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얘기했어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지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나가 보면 뭐 조금 흔들릴 수 있죠. 뭐 미국 시장 이만큼 흔들린다 그래서 얘들 죽을 짓 한 거 아닙니다. 뭐 잠깐 지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나스닥이 15,000 떨어지면 큰일 난 거죠. 미국 뭐가 진짜 안 좋게 나온 거죠. 진짜 경기 고점을 쳤든지. 근데 그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예상은 대충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8월 15일까지 여러분 방송 보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사실 그 다음 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미국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크게 뭐 지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국 망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게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때 봐야 되는 건 9월 10일 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난번에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봤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아침 시간이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봤죠. 실시간으로. 이번에서도 이제 트럼프 해리스 토론회 한 3번 정도 할 거라 그러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얘기들이 어떤 정책들의 얘기 나오며 물론 서로 싸우는 얘기도 있겠죠. 서로 헐뜯는 얘기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라면 특히 미국이라면 거기 보니까 되게 딱딱 지켜가지고 싸움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후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등등의 지난번에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도 뭐 앞으로의 뭐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이미 기사에도 뉴스에도 그런 부분들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정책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공화당 쪽에서는 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저렴하고 화석 연료죠. 트럼프 쪽에 있는 공화당 쪽에서는 저렴한 에너지, 화석 연료라든지 원전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선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청정 에너지 뭐 이런 쪽들 그래서 뭐 풍력 이런 얘기들이 오늘도 기사가 나오겠는데 오늘 지수가 좀 약해서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을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심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8월 15일 날까지의 지표들이 대충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뭐가 막 안 좋고 막 폭락하고 그런 상황이 없다면 9월 10일에 있을, 왜냐면 그때에서 여태까지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장이 폭락하거나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올랐어요. 그 미 대선 때에서 어느 후보가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 테니까 다들 각오해라, 아주 세금을 엄청 많이 걷고 여러분들 못 살게 할 겁니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미국이 어려우면은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은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좋아졌다 이런 상황이고 경제도 지금 괜찮다 튼튼하다 이런 상황이면 인기 투표를 받으려면요 돈을 풀어야 됩니다. 뭐 복지가 됐든, 그렇죠? 돈을 풀어야 돼요. 지원금을 주고 아니면 그냥 돈을 푸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돈을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냥 집집마다 돈을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꼽아주는 것보다는 뭐 항만을 건설을 하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제 정책들인데, 그래서 건설 인프라, 물론 트럼프 쪽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 항만, 도로, 뭐 건설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돈을 넣고 기계가 들어가죠. 건설 기계들이 들어가서 막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뭐 마찬가지 뭐 반도체 공장은 안 만들겠습니까? 뭐 IT는 뭐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원이 또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뭐가 나올지 제가 그냥 예상만 해본 거예요. 지금 8월 13일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때에서도 아직 9월 10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저런 얘기가 나올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테마의 이슈가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원전으로 갑자기 트럼프 입에서 원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뭐 CF100 이거를 뭐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트렌드니까 원전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아리백 있죠. 아리백 이제 청정에너지. 근데 이제 탄소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이제 CF100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갑자기 아리백 관련주가 뭐지? CF100 관련주가 뭐지?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뭐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붐이 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 기업들을 생물보안법으로 다 퇴출시켜 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수혜주가 뭐지? 그러면은 또 국내 제약사들, 미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퇴출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들을 다루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보안법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서 갑자기 제약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되, 테마의 흐름들이 뭐가 이렇게 불이 붙게 되면 항상 그게 파생하는 게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가까운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리스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제 트럼프로 관련주 있죠. 가상화폐 관련주 트럼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원전 테마도 트럼프인데 아직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리고 해리스 테마는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게 대마 관련주, 그렇죠? 낙태 지지 관련주 이런 것들하고 뭐 화장품도 지금 최근에 엮였지만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테마들이 살아나고 원동력이 돼서 걔네들이 순환하고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갑자기 제약주도 이게 움직이고 저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여기는 건설기계가 움직이고 갑자기 조선기자재가 움직이고, 왜냐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미국에다가 한국에 있는 조선사에 뭐 지원금을 주겠다, 공장 지어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주 물량들 뭐 한국에다가 이제 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지금 뭐 사실이다가 믿을 필요가 없고,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미국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 완화를 한다는 얘기죠. 양탈깎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시장은 돈을 풀게 되면 장이 올라갔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미국 시장은 건재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주 난리를 치면서 떨어졌지만 미국 시장은 적당히 떨어질 때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아니다, 연준의 시카고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고장이 나면 연준이 고치겠다, 힘을 쓰겠다, 뭐예요? 돈을 뿌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강력하게 하면 이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되는 거고, 무제한적인 초강력한 슈퍼 부양책이 되는 거고, 코로나 때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사실 이 얘기도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기사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축약을 해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 자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상승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래야 시장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얘기할까 해요. 왜냐면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바로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갑니다. 나스닥이 미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3위 있는 종목들의 상태들을 이제 볼 텐데, 자 이게 조금 이제 한 두 캔들이 지금 모자릅니다. 왜냐면 이걸 8월 2일인가? 8월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은 이게 8월 9일 날이네. 8월 9일까지 8월 8일 8월 8일까지의 캔들인데, 그러면 9, 12, 13 세 개의 캔들이 비었네. 오늘은 장이 안 나와서 두 개의 캔들이 비었네요. 근데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으로 좀 곁들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가 나쁘지 않다는 것은 추세가 약간 이제 우상향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이게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4천조. 1위 4,400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적이 있었죠. 근데 흔들려서 뺏겼습니다만 1위, 2위, 3위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1위, 2위, 3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정도 하려 그러면 일단 4천조는 넘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재밌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시가총액 한 10위권이나 13위권은 얼마 정도 될까? 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10위 정도 되면 한 2,500억 정도, 아니 1,000조 정도 됩니다. 10위에서 그 근방이 1,000조예요. 자 7위가 1,700조, 8위, 9위는 여러분들 얘기해도 별로 인기 없는 종목이고요.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제가 그냥 넘겨갔어요. 얘는 이제 제약바이오죠.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는 일라일인데, 한 1,000조 정도 되면 한 10위 정도 되고요. 이가 11이네. 이거는 조금 뭐가 바뀐 것 같네요. 근데 12, 11위가 한 1,000조 정도 되고 1,100조 이 정도 되고, 한 12, 13위 정도가 한 800조. 800조, 12위. 이거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이제 12, 13위가 왔다 갔다. 300조, 뭐 250조. 이건 이제 순위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대략 한 1,000조 정도 되면 한 10조 정도, 10위 안에 좀 드는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1위서부터 2위, 3위, 4위, 5위 종목들을 보면, 자 아까보다 좀 차트가 좀 더 좋아졌죠. 자 엔비디아 이렇게 일단 5일선을 약간 이렇게 돌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돌파가 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일단 안정세를 찾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실시간이니까 오늘 밤에 움직이면은 차트가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서 밑으로 박살나는 흐름만 안 나오면 됩니다. 저는 엔비디아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AMD 차트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AMD. 자, 바닥에서 살살살 돌리는데 아직 바닥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 애플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1인가 2, 1위 지금 1위죠. 애플. 자, 이런 차트를 왜 본다? 뭐 여러분들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 주식이 박살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살아나야 돼요.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박스권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들의 기술주들을 보면 물론 예상과 다르게 뭔가 드라마틱한 미국의 강력한 경제 부양책이 포진이 돼서 얘들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애플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엔비디아 전고점을 돌파하고 퀄컴이 돌파를 하고 AMD가 돌파를 하고 미국에서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2,000조씩 뿌리겠다. 반도체 공장들에다가 미래 투자를 위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걷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얘네들은 왔다 갔다 박스권을 옆으로 그러니까 그냥 횡보는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좀 전에 봤을 때 괜히 드라마틱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2,900을 돌파하고 2,800 당연히 돌파하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엄청난 강력한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박스권이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2,700 잘가 2,700 뭐 2,800 이런 자리에서 걸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돼서 걸리면 내려오겠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지금 17,000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고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려온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17,500을 갔다가 내려와도 되고 지금부터 내려와도 되고 18,000을 갔다 내려와도 되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아무 이슈도 없는데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한다? 그게 이상한 거고요. 그렇게 뭐 미국 경제가 뭐 침체 우려다 뭐 이런 거 말고 갑자기 막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미국을 막 반토막을 막 불바다로 만들어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게 맞죠.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나요. 근데 그런 이유도 없이 급락과 급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률적으로 지금 자꾸 뭘 얘기하는 확률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대선 테마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뭐가 제일 좋다? 테마주가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마주를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급등이 없을 거고 급락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15일 날까지 지수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크게 뭐 좀 시큰둥하게 시크하게 시장이 그냥 뭐 별거 없이 움직이면 모든 시선은 어디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종목들 무너지지 않는 거 확인하시면서 미국 주식 해도 좋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 주식들이 안전하게 바닥을 좀 전에 봤었던 그런 차트들을 바닥에서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거기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으면 국내에서는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찾기에 나설 겁니다. 그럼 그쪽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매매하는 게 그쪽 부분, 그러니까 개별주들 통틀어 다 너무 많죠 지금. 그 개별주들을 통틀어서 지금 매매하기가 다 좋아지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까지 다 공포였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공포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생각보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무서운 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다 미국 주식 설명이고요. 차트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 우상향에 있다가 최근에 그냥 조정받은 거예요. 미국 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은 거고 TSMC도 브로드컴도 테슬라 많이 빠졌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AMD도 마찬가지. 지금 저점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의 자리가 된 겁니다. 퀄컴도 많이 빠졌죠. 저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 주면 매도하고 내려온 자리 사고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겁니다. 다들 다 최근에 빠졌잖아요. 빠진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캔들이 한 20개 정도 되면 한 달이에요. 한 달이 30일인데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8개 빼면 거의 근데 8개 그러니까 22개는 아니고 거의 21, 22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 22 이 정도면 그게 한 달입니다. 캔들이 대충 보면 하나, 둘, 셋, 넷 대충 20개 정도 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얘들 한 달 이미 조정을 받은 겁니다. 8월 17일부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39조짜리인데
이것도 HBM 여러분 잘 아시죠? HBM 차트가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면 만약 미국 주식 관심이 있다면 싸 보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실적이 나쁜데 급락하는 경우는 경제 위기라든지 뭔가 큰 사태가 아니고서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이것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요게 괜찮으니까 이걸 사라.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사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안 빠지고 얘가 반등 주고 움직이면 뭐가 간다? 미국의 기술주 차트 나스닥이 가고, 나스닥이 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 우리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기술주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기술주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1등, 2등이 다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다 기술주죠, 뭐. 그러니까 코스피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이면 뭐 TSMC가 움직이고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서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아까 얘기했던 거, 뭐 트라우마로 막 무섭다 무섭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텍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바닥에서 얘기했을 때 좀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또 많이 겁내할까봐 우리나라 이제 주식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너무 겁내지 마세요. 블루엠텍,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전문가님 너무 변동성이 심해 맨날 폭락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빠졌으니까 폭등도 합니다. 지금 저점에서 몇 프로 갔느냐? 100% 넘게 갔어요 지금. 107%. 근데 제가 12,000원 이하면 이거 살볼만 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64% 올라갔는데, 자 104%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모든 주식이 안 가고 얘만 갔다, 그런 말이 안 되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차트가 별로 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 저점 대비는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그거 말고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 전, 일주일 그때 8월 5일 날에 그때 겁날 때 막 폭락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는 80%. 그리고 여기 3, 4일 전에 양목 나올 때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기준으로는 55%, 이 정도 올라왔고요. 그럼 기가 차지 않나요? 지금 바닥에 있던 테마주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결국 이제 진단키트 이슈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이슈 했을 때 진짜 안 움직였거든요. 저도 이거 진단키트 이슈가 아직 살아있을 때 2022년도인가 그때에서 몇 번 얘기했었던 종목이에요. 작년은 잘 기억이 없고, 재작년 2022년도에 거의 끝물 무렵에서 랩지노믹스도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말 안 들었어요. 그때 막 코로나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확진자 늘어나고 막 점점 늘어나고 뭐 마비다 그랬는데, 마비는커녕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슈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 볼 때쯤 되면 한번 튀었다가, 그리고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지금 무지하게 잘 튀죠.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마주가 그 상승하는 그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테마 얘기하고 해리스 테마 얘기하면서, 이게 시장이 대충 대강 별로 충격 안 받고, 이번 주 지표,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지표가 마무리가 되고 별거 없으면 9월 12일 날 대선 토론회로 시선이 쏠리면서 4년에 한번 찾아오는 그 기회에 세력들이 한번 뭘 올리겠죠. 그렇죠? 무슨 테마가 되든 뉴스를 잘 보면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그러면 세력들은 그걸 열심히 엮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아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 이건 이따 다시 볼 거고, 여기 보면은 봐봐요. 랩지노믹스 아까 보여드렸죠. 80% 올라갔고요. 일진전기도 하나도 안 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요만큼 갔는데 46% 간 거예요. 이 며칠 간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 7, 7일 동안. 그러니까 안 간 거 같아도 조금만 움직여도 46%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휴마시스 아까 봤죠? 68%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바이오는 최근은 아니고 한 달 동안 올라가면서 114% 올라갔고요. 진매트릭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 배 아프라고 부럽죠 하고 얘기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올라간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방송에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과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면 얘네들이 뭐 적당히 뭐 5% 올라가고 떨어지고 10% 올라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오느냐? 지금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폭락장이고 하락장이고 밑으로 쿵 꺼질 거고 뭐 없어질 시장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100% 200% 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워밍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약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4년에 한 번 오는 이 사이클에서 올해나 내년에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의 이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에서는 무슨 하나의 제약을 뭔가를 만들려 그러면은 뭐 연구하려면 사람이 뭐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머리를 뭐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이거를 생각을 해봐도 못 찾아내거든요. 뭐 유전자 그 뭐 비슷한 거 구조 찾으라 그래도 사람의 눈에는 그놈이 다 그놈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가지수가 100만 개라고 쳐봐요. 근데 100만 개 중에 똑같은 걸 하나를 찾아야 된대. 그거 어떻게 찾아요? 사람이 100만 개, 만 개 있어도 못 찾겠구만. 근데 인공지능은 뭔가의 로직으로 그걸 다 찾아낸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 그러니까 우리 mRNA 백신이라고 어려워요. 뭐 제약이라는 게 뭐 과학자 아니고서야 뭐 의학 박사 아니고서야 정말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근데 과거에 코로나 때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늘 나왔던 부분을 보면은 이전에서는 뭐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는 정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면 거의 뭐 생체 실험급으로 무슨 뭐 약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또 옛날에 뭐 된장 바르고 약이 없으니까 그쵸? 뭐 침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과학적입니다. 근데 중세 시대 이런 거 보면 영화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제가 봤는데 한 번 아프면 거의 뭐 발이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막 늘려요. 막 고문기계로.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면 뇌를 이렇게 뚫는 기계를 갖다가 뇌를 이렇게 뚫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사람이 모르니까 어쨌든 딴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야만스러운 그런 문명에서 과학이 우리가 많이 발달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중세 시대 지금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백신, 그러니까 죽어 있는 백신을 갖다가 사람 몸에 넣어가지고 이게 반응을 하나 해서 항체를 얻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독소가 있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백신에서 이제는 얘가 상태를 안 좋게 해롱해롱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마찬가지 그렇게 해갖고 일부를 잘라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몸에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면역력을 그래서 여러분 예방 주사도 딱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태가 안 좋은 거의 죽어 있는 백신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 예방 백신 맞을 때에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넣으면 그게 독약이 됩니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항체 반응을 얻기 위해서 바이러스 상태 안 좋은 것들을 넣어서 하는 그런 이제 원리인데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mRNA 백신이라든지 그거 전에서도 뭐 표적암 이런 거라든지 정말 이거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신기술이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기술에서 이제 정말로 진보가 된 근데 거기에서 mRNA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게놈 지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뭔가 막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약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서 그렇게 좀 구시대적인 그 다음에 이 과학, 그러니까 의료계 쪽의 발달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의학 쪽이나 과학계 쪽에서 그렇게 예상한답니다. 2025년도 이후서부터 인공지능이 지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내면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어쨌든 알려는 줘야죠. 에이즈가 이런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하니까 그거를 주면 얘네들이 그거를 치료제들을 막 개발해 갖고 만들어낸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런 시대가 당장 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정수 전문가가 그런 시대가 당장 온대. 그러면 제가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로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연구로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답을 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이 갑자기 안 좋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가 뭐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지금은 그걸 고치려 그러면은 왜 거기가 고장 났는지, 왜 다리가 안 움직이는지, 왜 눈이 안 떠지는지, 왜 눈이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찾아내면 어렵지만 그런 문제들을 인공지능에 맡겨 놓으면 얘네들이 그런 신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알지도 못한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약주의 미래가 발달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믿지 마세요. 유튜브나 과학 채널이나 미래의 인공지능 검색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했던 얘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의학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뭐 다큐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몰랐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주 움직인 거 보면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신약이다 그래갖고 막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2017년도, 2016년도 그때 제약바이오주들 항암제, 뭐 치매 관련주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신약 관련주. 근데 그때에서 물론 그 이후에서 표적 항암제부터 해서 효과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뭔가 약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네들이 사장되는 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제약주라면 저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자 올해가 내년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4년 다음엔 8년 사이클이죠. 언젠가는 이 미래에 엄청난 제약주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세상을 깜짝 놀랄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비만 치료제도 이거 사실 이것도 지금 이슈가 좀 됐는데 정말 이걸 하나를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지나? 저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제가 안 먹어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효과가 있다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뭐 한때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뭐 미국에서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뭐 뺐다, 뭐 대단하다는데 나중에 또 보면은 또 그게 또 요요 현상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고 무슨 뭐 생각보다 별로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지 제가 뭐 그 약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약주들은 뭔가 뭉탱이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힘을 주면서 대장주이 생기고 항상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자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반도체 장비주 죽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주 근데 얘가 좀 늦어요. 왜냐면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상승은 당장은 쉽진 않아요. 일단 올해 지나고 내년에서 반도체주들이 내년에서 역사적인 다 신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들이 내년에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실적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 내년에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 움직일 때에서는 당장 얘네들이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테마주 그래서 자꾸 테마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약주, 진단키트, 비만, 신약, 대마 그다음에 원전 테마 이거 트럼프 테마로 낄 수도 있어요. 원전, 전선, 전기 트럼프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교역 좀 양쪽으로 그렇죠? 양쪽으로 뭐 누가 되지는 하여튼 남북 교역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인프라 투자로 가상화폐, 조선주, 조선기제재 상당히 강하고 뭐 실적도 좋다 그러죠. 건설 인프라, 로봇.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이 최근에서도 강했고 어제 오늘 이제 살짝 조정받지만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역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급락한 이유에서 다 기회가 찾아왔던 증거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그냥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역대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시장들 찾아보면 그때가 다 기회였습니다. 최근에 한번 나왔잖아요. 나온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던 일.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조금 빠지면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면 결국은 다 회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서브프라임 때 9.11 사태 터질 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월 2020년도 3월 19일 저때 코로나로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등등. 자, 이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왜냐면 여러분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해할까봐 최근에 반도체가 빠졌던 부분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랙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이 뭔가 지금 불량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 뒤에 여기 나와 있죠. DS증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이 기사 나올 때에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제가 찾아본 거랑 거의 뭐 동일해요. 오히려 이쪽이 더 자세하게 지금 이게 나왔는데, 그 블랙웰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아예 그냥 설계 초기 단계 아키텍처의 그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정하라면 되는 정도 부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 단계 처음서부터의 무너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손을 보고 다시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설사 그게 지연이 되더라도,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니까 저기 제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 뭐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뭐 호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 버전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반도체는. 자, 그리고 여기 디램 가격 상승,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2025년도 2분기까지는 수요가 더 많대요. 이 기사에는 없고 다른 기사에 보면은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거품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까지는 뭐 수요가 15% 정도 더 많을 거라서 반도체 성장이 한 50%될 거라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디램 가격 얘기 별로 안 나오고 뭐 엔비디아 문제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수출도 뭐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닌 거. 그 다음에 최근에 IT주 흔들릴 때 나왔던 이슈죠. 구글 이제 이슈인데, 애플이 구글 TPU를 사용해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해 갖고 구글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안 산다 뭐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라는 이제 해명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구글은 엔비디아 걸 씁니다. 구글은 엔비디아 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은 엔비디아 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개발한 TPU를 가지고 애플이 그걸 갖다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AI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훈련용으로 그냥 요 정도 조그맣게 그냥 너무 고성능은 아니고 그냥 저성능 정도로 쓸만한, 자기네들 쓸만한 그 정도의 지금 개발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최근 시간에 IT가 흔들 때에서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이슈 중에 또 하나가 과연 인공지능이 돈을 벌 건가, 왜냐면 지금 돈을 넣고 수익이 안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수익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지금 사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발 단계잖아요. 개발 단계 뭐예요? 투자만 들어가죠. 돈만 넣습니다. 돈만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품이 나와서 팔릴 때까지.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로봇들을 하나씩 갖고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의료 로봇, 뭐 보조기구 입는 거 안 갖고 있잖아요. 뭐 뛰어다니는데 막 로봇 다리가 막 여러분들 뭐 100m 달리기 막 5초 만에 뛰고 막 점프 막 3m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실생활에 그런 보조 로봇이라든지 그런 로봇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 돈 벌기는 어렵죠. 오히려 지금 돈 벌고 있는 애들이 어디?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들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CPU, GPU, 램,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지금 돈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 돈 벌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고 테슬라의 로봇, 그 다음에 로봇 택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현대차에도 로봇 공장 돌리고 삼성전자도 로봇 개발하고 있죠. 그거로 자기네들 공장 돌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도 공장 그쵸 그런 것들 납품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용으로 성능을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고 이쁘게 다듬어서 나오면 나중에서는 그쪽으로 뭐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도 이거는 제가 뭐 미래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알 수 쉽게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AI는 향후 10에서 15년간 가장 중시될 기술 경쟁의 무대에 설 기회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성을 보지 못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AI 투자는 몇 년 한대요? 25년, 26년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붓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IT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들이붓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들이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반도체 안 팔리겠습니까? 얘네들은 미래의 그 세상을 보고 25년, 26년 동안 엔비디아 그 칩 사고 그 칩에 달려있는 하이닉스, HBM을 사고 한대잖아요. 이거는 이전에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HBM 가격도 상승하고요. D램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8월 8일 날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12단에다 집중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성능이 늘어납니다. 기술은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기사 때문에 불안하시는데 그 불안했던 부분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거기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만들면서 보고서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IT는 죽지는 않아요. 실적이 단단하고 좋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엄청 좋을 거고요.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근데 지금 재미없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이쪽은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왜 안 가느냐? 나스닥하고 다우가 갈 생각을 안 해요.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한 달에 1000조씩 한 1경 정도를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한 10경 정도를 푼다 그러면 당장 갈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테마주에서 열심히 좀 수익을 내다가 내년에서 마이크론도 우리나라 HBM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뭐 공장 2개, 3개 더 지어도 될 것 같다. 삼성전자 1, 2, 3 만들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 나오면서 돈방석이 않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진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런 표현도 썼죠. 올해는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달리기 선수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다리 아프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좀 회복을 하고 내년에는 좀 걷기 운동하고 내후년에서 뛸 거라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시장은 테마주를 강할 때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얘기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계속 강세를 주게 되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바로 앞에 코어 앞에 있는 9월 10일 날의 대선 토론회에서 어떤 테마주를 움직이는지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라면서 일단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미국장은 너무 좋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상하지만 너무 미워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